안녕하세요. 단체급식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해습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쭉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한다면은, 기존의 위생관리 방식과의 그 해습과의 차이점을 제가 아마 그냥 글로 쓰는데 도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보통 이 물건이 어떤 입고가 된다든 원료가 입고가 되고 뭐 원재료든지 부재료든지 입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하겠죠. 씻고 뭐 전처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용물을 충전을 하고 밀봉을 하고 멸균이나 살균을 하고 냉각을 하고 출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기존의 방법은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물이 있는지 또 독소를 생성하는지 세균의 수가 얼마인지 뭐 이런 세균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출하될 때 자가품질 검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일반 뭐 미생물을 뭐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수라든가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이런 세균들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검사를 해서 적합이 되면 출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해습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고되고 세척, 충전, 밀봉, 멸균, 냉각, 출하 이런 공정이 있다면은 이 중요 관리점을 찾습니다. 멸균이 중요 관리점이라면은 이 멸균하는 온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도씨에서 10분 이상 끓였을 때에 균이 사멸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가열 제품인 경우에 그러하다면은 여기를 중요 관리점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그 가열하지 않는 뭐 야채 같은 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3번 하느냐, 2번 하느냐에 따라가 중요 관리점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위해라든가 물리적인 위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요 관리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 관리점이라는 것은 해습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멸균을 시킨다는 가정하에서 멸균 온도, 그 다음에 어떤 압력, 시간을 몇 분을 할 것인가, 몇 시간을 할 것인가 하는 등을 해서 이 균을 사멸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끔 최종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생관리는 최종 제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로서 위생관리를 했다면은 해썹관리는 중요관리점 CCP라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중요관리점에서 위해 발생 우려를 사전에 제어하고 최종 제품에서는 아예 위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끔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보면은 의무 적용 시기는 보면은 매출이라든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묵이라든가 연체류, 의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냉동식품, 피자, 만두, 면류, 빙가류, 비가일식 음료, 레토르트 식품은 요기에 해당되는 식품들은 연매출 1억 미만 혹은 종업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2012년 12월 1일까지 이 해썹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1억 미만 있거나 혹은 종업원 5인 이하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조건만을 충족한다면은 14년 12월 1일까지 배추김치를 전부 의무 적용을 해야 되고 뭐 김치 종류 중에서도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기타 김치도 있겠죠. 파김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배추김치는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욕 소세지라든가 또뭐 과자 캔디류, 음료류, 음료류 중에서 비가열은 제외한다니까 비가열 음료는 여기에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초콜릿류, 국수류, 유탕면, 기름에 튀긴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이러한 것들은 연 매출이 1억 미만이고 종업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2020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 2차, 3차, 4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그
그 생산량이라든가 매출 규모를 가진 제조광업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2012년 올해 12월 1일까지가 제일 마지막까지 받아야 됩니다. 올해까지 무조건 다 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연매출이 1억 이상과 종업원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의무 적용 시기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광업의 영업소 중에서 전년도 총 매출이 1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이 종류에 상관없이 2017년 12월 1일까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1일까지 무조건 S벌 의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는 좀 전에 설명을 다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해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고, 이 해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2절차 및 7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5단계가 뭔가 하면 해썹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해썹팀장인지, 그 다음에 누가 팀원인지, 뭐 생산 파트 중에서 이렇게 뭐 포장을 하는 단계에 있는지, 내포장을 하는지, 전처리하는지, 이런 해썹팀에 대한 구성 조직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제품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제품 만들면은 초콜릿 원료부터 원부 재료가 들어오는 입고 과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별하고 분쇄하고 뭐 로스팅하고 뭐 코팅을 하고 내포장을 하고 외포장을 해가지고 박스 포장해서 보관했다 출하한다든가 하는 이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 또 용도를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공정 흐름도를 또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준비 5단계가 있고, 보여드리는 그 유해 요소 분석에 대한 1원칙입니다. 사실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참 이해가 굉장히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해석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위에 이론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어떠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인자가 어떠한 위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속, 뭐 칼, 이렇게 뭐 커트칼 조각이 있는가? 아니면 뭐쇠 조각이 있는가? 유리 조각이 있는가 하는 그 물리적인 인자가 있을 것이고, 화학적이라면 화학적인 어떤 뭐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적인 어떤 뭐 살충제 성분이 있다든가 뭐 다이옥신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세균이라든가 미생물적인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위해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해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산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공정 흐름도에 따라서 각 생산 단계별 위해 요소 전제 유무를 파악한 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어떤 그 위에는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 기생충이라든가 원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독소와 같은 것들 볼 수 있겠고, 화학적이라고 한다면 독버섯, 폐류와 같은 자연독도 있을 테고, 식품 첨가물과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농약도 있고, 뭐 세제류 같은 게 혼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또 물리적인 것은 뭐 돌이라든가 금속 조각이라든가 유리 조각, 머리카락, 기타 이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하다못해 뭐라 그럴까요? 그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 요소를 분석. 그 다음에 이 위해 요소는 여기 쭉 나오네, 그죠? 이 단지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및 조리 공정 과정에서는 위 세 가지의 위해 요소들이 모두 잠재해 있으나 특히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가 발생 빈도가 높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균성 식중독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원충, 기생충과 같은 것들에 감염돼서 이게 감염된다, 이 독소를 낸다든가 해서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단체급식에서는 이 부분을 더더욱 유의를 해라. 화학적인 위해라든가 물리적인 위해는 가공식품을 쓴다든가 할 적에 사실 다 거의 웬만하면 해썹이 진행되는 해썹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오면은 대부분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야채라든가 채소와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세척수를 이렇게 세척수를 CCP로 두고 여러분들이 뭐 3번 세척을 한다든가 하면 웬만하면은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물 조각 같은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게 다 이렇게 다 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가 우리가 CCP라고 하는데 CCP B1이다, CCP P 뭐 2다, CCP 뭐 C다. C는 보통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칼은 원료가 들어올 적에 벌써 다 제어가 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고 P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 관리점은 파악된 위해 요소, 해잘드 어널리시스가 식품 생산 과정 중에서 제거를 하거나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 혹은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는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는 미생물 성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냉각 공정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특정 시간 및 온도에서 가열 처리를 한다든가 pH라든가 수분 활성도를 조절한다든가 혹은 배지 첨가와 같은 제품 성분을 이제 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의 충전 및 밀봉과 같은 가공 처리, 금속 검출기에 의한 금속 이물 검출 공정 이런 것들이 보통 대체로 CCP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CCP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은 이제 결정도를 이용합니다. 이 결정도에서는 그 위에 중요한 그 위에 어떤 그 대상으로 된 위의 요소를 보고 적용을 시키는 다음 페이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CCP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을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결정도는 이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품안전나라 같은 데 있습니다. 보면은 질문을 던집니다. 확인된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선행 요건 프로그램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제가 헬스 플랜을 진행하기 전에 선행 요건이 작업장 관리라든가 뭐 개인위생이라든가 창고 관리라든가 뭐 용수 관리라든가 운송 관리라든가 이런 선행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요건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거는 CCP가 아니고 CP로 잡으면 됩니다. 이것만 잘 관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로만 잡으면 되고 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아니오로 간다면은 그러면 요간 단계 다음에 그 이후 공정에서 확인된 위해 관리를 위한 예방 조치 방법이 있는가 했을 때 있으면은 그 다음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없으면은 아니요 하면은 이 공정에서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까 해서 아니요 하면은 요건 CP로 잡으면 되지만 필요할 적에는 공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제품을 변경해 가지고 이 예방 조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방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예로 넘어가면 이 공정은 뭐 예를 들어서 살균 뭐 세척 공정이다. 그 다음에 뭐 조리 공정이다. 또 뭐 살균 공정이다.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각각의 공정들이 있다면 이 공정은 이 위에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키는가 했을 때 감소를 못 시키는 경우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감소를 시키면 이건 전혀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감소를 못 시킨 경우에는 아니오로 넘어가서 확인된 위의 오염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오염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증가할 수 있으면은 또 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요거를 관리를 잘하면은 증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냥 CP로 그냥 요건 중점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증가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다음 공정에서 확인된 위해를 제어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허용 기준치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은 예 하면 요거만 관리하면 되지만 그거를 감소시킬 수 없을 때는 요걸 CCP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CP를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는 일반적으로 CCP를 한 8가지 정도를 사실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배제하도록 식단 구성을 검토해라. 예를 들어서 샐러드와 같은 것을 가열하지 않는 식품을 만들 때는 이거는 어떤 그 식단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 일반적으로 보통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가 안 된다면은 CCP1으로 잡아가지고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배제 이 식단을 그냥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샐러드 생야채와 같은 것들 세척이라든가 또 어떤 드레싱을 넣어가지고 배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빨리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 CCP로 잡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은 공정관리를 통해서, 그렇죠, 온도라든가 시간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위험한 식단을 구태여 사용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CCP3인 경우는 식재료 검수할 때에 온도라든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보통 CCP3으로 잡고, 유통기한이 넘어갔다면 이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CCP4는 식재료 저장 시 냉장 냉동 온도를 보고 이 냉동 온도가 만약 이탈이 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냉장 냉동 온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5도씨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도, 20도 이렇게 할 적에 이게 이 온도 관리에 대한 기록지를 전부 다 적게 됩니다. 적게 되고 관리를 체크를 하는데, 이 그 온도, 원래 냉장 냉동계가 냉동고에서 갖고 있는 온도계도 있지만 보조 온도계를 달아가지고 서로 두 개를 확인해서 이 온도 범위가 오차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탈되면은 그 안에 보관됐던 식품들은 전부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생으로 먹는 채소라든가 과일의 소독액 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위해 요소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식품 취급 과정의 교차 오염 여부 및 조리 온도입니다. 그래서 취급할 때에 생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야채하고 같이 교차가 될 수 있게끔 칼 도마라든가 조리 도구를 같이 쓴다든가 같이 전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CCP6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데 걸리는 온도, 중심 온도가 75도에서 1분 이상이라든가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리 중심 온도, 외부의 온도가 아니고 중심 온도가 그렇게 도달되어졌는지 중심 탐침 온도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6번으로 잡고, 그 다음에 CCP 3번은 배식 및 운송 상태에서 운송 과정에서 위생 상태라든가 온도라든가 시간. 이건 운송 과정은 운송은 배송 차량의 어떤 거 타코메타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배식은 배식에 걸리는 시간 같은 거, 배식 시의 어떤 음식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기구를 세척한다든가 소독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전부 이렇게 CCP 8까지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1번 모델에서는 CCP를 8가지 정도로 잡게